무허가 건물 관련 세금 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조세심판원에서 2021년 1월 4일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 보통 멸시를 하고서 팔면 문제가 없다고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해서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어서 괜찮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한 납세자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추징이 되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018년 7월 27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었죠. 2019년 4월 30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잔금 받기 전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상태였습니다. 2019년 6월 30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신고를 할 당시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2019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2월 24일까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략 3달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세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고지를 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구청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고지를 합니다. 억울하다고 판단한 납세자는 조세불복을 조세심판원에 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판 납세자는 억울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요약하면 철거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어 멸실이 되었고 그 뒤에 잔금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을 받기 전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커다란 함정이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잔금을 받을 당시에 있지도 않은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이제는 쟁점, 즉 법적으로 다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쟁점은 잔금청산일 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양도 대상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고 잔금을 받은 날 있지도 않는 건물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세무서의 결정이 옳은 판단인지를 조세심판원에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철거를 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무허가 건물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부동산이 보이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 대상 물건으로 기재도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철거를 했으니까 잔금을 받는 날에는 건물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세금의 영향을 왜 준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의 논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에 판결된 판결문의 논리입니다. 양도소득세라는 표현보다는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 더 간단하게는 양도 차익, 즉 처음 산 금액과 판금액의 차이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아야 합니다. 소득이라는 표현보다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논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표현인가요? 쉽게 설명하면 무허가 건물 자체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판결문의 다음 표현을 보겠습니다. 대금 청산일, 현재 자산 자체가 현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 어렵나요? 쉽게 설명하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어서 잔금 받은 날 실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무허가 건물이 없어도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없어도 된다면 세금은 어디에다 과세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상 자체가 아니다. 즉 대상 자체가 사라져도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심판원의 논리를 다시 따라가 봅니다. 무허가 건물을 매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무허가 건물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심판원의 최종 판단입니다.